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추월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 뒤 우리의 노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노후의 중심은 국민연금이다. 퇴직연금은 그저 보조다. 그런데 최근 나온 분석은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50년 전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국민연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럼 내 노후도 바뀌는 건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뉴스가 왜 지금 나왔는지 조금 더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소득 대체율은 35%에서 40% 수준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다가 은퇴 후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으면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노후소득 기준은 70%입니다. 지금 구조로는 30%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빈칸을 어디서 채우느냐? 여기서 퇴직연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적립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리 노후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숫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입니다. 약 40%,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우리의 노후 소득 구조가 생각보다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합쳐도 소득 대체율은 35%에서 40% 수준에 머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준인 70%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현재 고령 세대가 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지금 은퇴한 분들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말은 명확합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개혁을 했습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근본 구조는 여전히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제도 개혁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공적연금에 사적연금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 두 축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그 빈자리를 퇴직연금이 채우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지금 얼마나 커졌을까요?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약 5%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퇴직연금이 약 2%, 개인연금이 약 3%, 합쳐서 5%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40%와 비교하면 사실상 보조수단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늘고 운용 방식이 바뀌면 소득 대체율이 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률 개선까지 더해지면 사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최대 25%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공적연금 40%에
사적연금 25%를 더한 약 65% 수준이 가능해집니다. 70%라는 목표에 훨씬 가까워지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왜 지금까지 퇴직연금이 이 역할을 못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한 번에 찾았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아버립니다. 그 순간 연금이 아니라 그냥 돈이 됩니다. 노후소득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눠서 받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도 더 커집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나눠서 받을 때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연금을 실제 연금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운용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예금처럼 넣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대신 수익률은 낮은 상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TF와 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12개 은행 기준으로 원리금 비보장 상품 적립액이 올해 1분기 기준 재작년 말보다 30조 원 늘었습니다. 총 6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이 가장 보수적인 돈이었습니다. 예금으로 묶어두고 건드리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수적인 은행 고객들까지 투자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흐름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퇴직연금은 이미 빠르게 커지고 있고 그 방향이 투자형 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커진다는 건 좋은 뉴스일까요? 아니면 조금 복잡한 뉴스일까요? 답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가입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온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같은 출발점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느냐,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이 선택들이 20년, 30년 뒤 노후 자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 노후 소득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쓰고 정작 노후에는 받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노후는 연금의 시대가 아니라 연금 전략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이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설계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지나친 사람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석이 나온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한 숫자 예측이 아닙니다. 노후소득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연금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에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단순한 금융 선택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커진다는 것, 그 자체보다 노후소득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 중심 시대에서 다층 연금 구조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20년 뒤 우리의 노후에서 가장 큰 연금은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국민연금일까요? 아니면 퇴직연금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빠르게 늘고 있는 퇴직연금 투자 상품 그리고 ETF 중심 연금 운용이
왜 늘고 있는지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